자, 우리가 이제 MySQL에 관련돼서 어제 실습을 아주 설치하고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DB 자바하고 DB를 연동하는 코드도 한번 엮어봤다, 그죠? 예. 앞으로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는데 분명히 그거는 쓰이거든요. 쓰이니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일단 DBMS 개요하고 요거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DB에서는요, 우리가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까딱하다가 특히 또 SQLD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까딱하다가는 이게 이제 설명을 개념을 단어적인, 그러니까 토큰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흔히 데이터베이스라고 칭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 굳이 대용량 데이터라고 할 것까지도 아니고 일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체계적으로 구성했다라는 뜻이, 어제 우리가 SQLDB 하나 만들어 봤죠. 예. 그런 것처럼 사킬라도 있고 월드도 있고 시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될 DB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쫙쫙쫙 DB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필요한 테이블들을 여기 생성하고 뷰도 생성하고 인덱스도 생성하고 뭐 트리거도 생성하고 등등을 이렇게 딱딱딱딱,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전사적 관리 시스템 ERP를 쓰다 보면 어떠한 얘는 인사 모듈, 인사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여기는 뭐 영업을 저장하는 곳, 여기는 생산을 저장하는 곳, 뭐 이런 등등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는 데이터들이겠죠. 맞나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동시에 접근 가능도 해야 되지만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업부의 사원인데 그 사람이 뭐 인사 쪽에 우리가 권한을 열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막 그 사람이 뭐 할 것도 없는데 인사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이러한 권한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부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전산팀입니다. 전산팀은 그 사람이 발령이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ERP가 굉장히 큰 모듈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이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이 영업부에 가면 영업에 관련된 것만 딱 열어주면 돼요. 영업 중에서도 얘는 신입사원이니까 결제라든지 이런 권한은 없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주를 받아와서 수주를 입력을 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데이터 입출력만 되게끔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부분의 모듈을, 작은 모듈 정도만 권한을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동시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맞고요. 그런데 어떠한 모듈에 어떠한 이 프로그램 안에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표를 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소위 말해서 트랜잭션이 걸려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내가 여기 입력을 했는데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전산팀에 문의가 온단 말이야. 문의가 오면 모니터링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보면 2개나 3개의 아이디가 4번이 붙어서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를 보고 2명을 킬을 시켜야 돼. 킬. 우리가 요즘에는 근데 거의 다 이제 동시성을 우리가 제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그랬어요.
아무튼 모니터링 할 때 이렇게 키를 쳐서 접근을 했던 사람들은 사용자들은 접근을 튕갔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 그 자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개념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그래서 서버라는 DB 서버 이런 것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지하철 카드라든지 등하교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이패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카드를 대면 혹은 등교 하교를 해서 하면서도 또 카드를 찍고 지문을 찍으면 찍는과 동시에 그게 바로 DB하고 연동이 돼서 DB의 데이터로 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동을 해서 쏴서 거기에 우리 테이블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꼬박꼬박 쌓입니다. 쌓이게 되면 아하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끌고 와서 이제 이러한 로 데이터 최고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를 막 이렇게 요리조리 뭘로 SQL 쿼리문으로 자 우리가 요리조리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요. 그래서 SQL문이 지리어라고 합니다. 지리가 뭡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DB한테 SQL문은 지리어예요. 야, 내가 이렇게 쿼리를 짰으니까 이거에 맞게끔 좀 결과를 도출해 줄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리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B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데이터베이스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MS가 붙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가 뜻이 뭐죠? 유지보수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SM,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하게 되면 SM을 가느냐, SI를 가느냐, 요거의 큰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I를 추천을 하고요. SM은 시스템 메인터넌스의 약자고요. 얘는 시스템 개발 쪽의 이볼루에이션인가 근데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SM을 가면 뭐가 안 좋으냐? 파견 나가야 되고요. 노가다 뛰어야 되고, 그리고 개발 실력이 열심히 하면 늘겠죠. 근데 개발 실력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안 늘어요. 왜냐? 만들어 놓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 SI 업체는 통상 솔루션 업체들이죠. 자기 자신들이 개발했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업체로 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따오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런 업체를 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 4년만 굴러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하던 것만, 이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하던 것만 하기 때문에 좀 나태해지기도 쉽고 똑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발전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머리 싸매고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머리 싸매고 해야 돼요. 초반에 알아내야 되니까. 그죠? 예. 근데 여튼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SI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맡은 걸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발 인력 단가를 서서히 높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자기의 경력을 쌓아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DBMS는요 이런 DB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MySQL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DB라든지, 참고로 마리아DB나 MySQL이나 문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 오라클하고는 약간의 문법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뭐 국산 DB로는 뭐 티베로도 있고요, DB2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어떠한 DB를 쓰느냐에 따라, DBMS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저한테 여기서는 저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기본적인 쿼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트리거까지, 고급 개념까지 익혀 들어가면 이러한 개념들은 전부 다 모든 DB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저한테 배우고 들어가면 그래도 거기에 오라클 DB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여러분들의 문법만 약간의 공부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처음부터 다 봐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대충 보면 알아요. 이제 자바도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대충 소스 보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는 대충 알잖아요.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사용자나 응용 어플리케이션 등은 DBMS가 관리하는 데이터에 동시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를 한다, 뭐 이런 등등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DBMS의 개념들을 한번 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말로, 자, 따라합니다. 스키마라고도 해요. 그래서 근데 오라클에서는 스키마라고 부르고요, MySQL이나 마리아DB에서는 그냥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칭을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나 모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죠? 그럼 모듈 자체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렇게 MySQL이 만들어져 있다면 사용자 뭐 이렇게 여러 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어제와 같이 접속을 해서 저장도 하고 출력도 하고 삭제도 하고 등등을 할 거죠. 맞나요? 예, 그렇게 되어져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앞서 설명을 했는데, 자, 데이터란 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가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통상적으로 이름이나 성별이나 원산지나 생산일자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터럴과 같은 개념이죠.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름을 만약에 영어나 뭘로 되어 있다면 이거를 또 뭐 여러분들의 따라서 이거를 뭡니까? 한글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성별이 또 메일, 피메일로 받았다 그러면 그걸 또 남자, 여자로 여러분들이 가공해서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칭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로 데이터를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가 DB를 동시에 이용을 한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DB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거 등등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가 DB하고 연동이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대화하는 것도 다 있죠. 그죠? 그것도 DB의 서버에 다 저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삭제를 했다고 해서 삭제가 되느냐? 안 돼요. 서버에서는 로그로 남아요. 알겠습니까? 트리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딱 삭제를 했어. 삭제를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죠. 삭제되었습니다라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그 카톡이라는 회사에서 뭐 수사상의 뭐 그런 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로그 데이터들을 트리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남겨둡니다. 근데 그 유효기간은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서버가
이렇게 그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유효기간, 즉 얼마가 지나면 서버에서도, 즉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날리는 그러한 유효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건 회사마다 정책이 있다 보니까 다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DB의 종류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이거 억세스는 뭐 잘 써도 되고 뭐 되는데, 저 이거보다는 대표적인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오라클, MySQL, MariaDB,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런 이제 SQL, 다른 말로 SQL이라고도 하고 SQL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절차 지향적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스크립팅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 해봐서 아시다시피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 SQL문이 다 실행돼요. 그렇게 되면 재수 없으면 다시 다 초기화가 되고 뭐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또 뭐 스크립팅 언어 하다가 뭐 있고요, 안노. 여튼 이러한 종류가 있고요. 앞으로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면 될 것 같고, DBMS의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 수차례 나올 겁니다. 수차례. 특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데이터의 무결성. 무결이 뜻이 뭡니까? 무결. 예? 뭐라노? 흠집이 없다라는 뜻이죠. 원래 결함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데이터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은 제약 조건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제 우리가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제 차츰 배울 텐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PK라는 게 있습니다. PK가 있고 FK가 대표적인 건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유니크도 있고요. 유니크 난널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널이라는 것도 있고 몇 개 됩니다. 뭐 디폴트라는 그러한 제약 조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제약 조건에서 배우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PK와 FK는 우리가 조인할 때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두 개는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PK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 얘는 PK는 모든 테이블에 오로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PK를 지정을 하게 되면 뒤에 배우시겠지만 PK를 우리가 하나의 컬럼을 딱 지정을 하면 얘 PK가 만약에 1이 들어가 있어. 숫자 1이. 그런데 숫자 1을 다시 인서트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같은 데이터 중복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PK고요. 그리고 나서 PK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PK를 딱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PK를 기준으로 정렬이 돼 버립니다. 그걸로 우리가 클러스터형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요. 일단 PK는 유일한 데이터 중복을 막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오로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있을 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있으면 한 개를 넘지 못합니다. 무조건 한 개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FK는 따라합니다. foreign key.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따라합니다. 외래키. 자, 그래서 이 외래키를 제가 이거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자면 PK하고 PK하고 나중에 엮습니다. 두 테이블을 엮어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 만약에 학생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교수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과목, 수강 과목 테이블, 과목 테이블도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다 나눠놨단 말이지. 그런데 나의 학생, 나한테 나의 담당 교수가 누구이며 이 담당 교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렇게 분리가 다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 중복된 열이 PK나 FK로 설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엮는 거예요. 엮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조인인데요. 조인에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이너 조인, 뭐 아우터 조인, 그리고 또 셀프 조인, 크로스 조인, 좀 조인의 종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가면 또 어려운 개념이 좀 나오긴 해요. 뭐 카디널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여튼 데이터 무결성은 PK를 통상적으로 의미를 하고요. PK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니크 난너를 PK하고 똑같은데 일단은 PK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의 독립성.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데이터 파일의 저장소 변경, 기존에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어차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UI를 만들고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는 한정적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용량이 크게 증가됐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의 파일의 저장소가 뭐 다른 데로 바뀌었다. 한들 어차피 그 테이블만 살아 들어가기 때문에, 테이블 복사로 살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에 해당하는 컬럼과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데이터의 독립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안은 당연한 거죠. 그죠? 뭐 아무나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치면 아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업에 아까 전에 영업에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걔한테 권한 다 열어줬어. 그러면 뭐 글마가 뭐 시스템 관리도 들어갈 끼고 뭐 연봉이 얼마나 되는 그러한 표를 보는 인사 쪽에 있는 그 표를 보는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끼고 이러다 보면 막 아무거나 막 건드린단 말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시스템이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이나 데이터 접근이 허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할 때도 사용자 계정에 따라서 다른 권한을 지니게 되죠. 이게 바로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나중에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산팀장이고 있으면 막 애들 이제 전산팀의 사원이나 대리한테 내가 시켜줘. 자 들어왔는데 영업에 뭐 저 권한 좀 열어줘. 몇 개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열어줘야죠. 열어주면 걔는 이제 자기 아이디하고 4번, B번 치고 들어가면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진 메뉴만, 모듈만 딱 열립니다. 전체 다 열리는 게 아니고. 됐죠? 예. 자, 그리고 특징은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근데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인데 데이터가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테이블을 두 개를 막 이렇게 짬뽕으로 해서 쿼리 결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게 유니온이나 유니온 올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데이터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PK를 들고 있는 것들은 동일한 데이터 중복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에 여러 개의 중복이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바로 PK가 하는 역할입니다. PK.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제작 및 수정이 쉽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이 모델하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력받을 데이터가 한 개 더 생겼어. 뭐 그러면 UI 변경이 일어나겠다, 그죠? 그리고 코드도 변경이 일어날 거야, 그죠? 그렇다면 그걸 받을 또 테이블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맞잖아. 그래야 받을 수 있잖아. 방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lter라는 테이블 수정 코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 보수 또한 쉬워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배워 나가시면 말이죠.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성 향상, 대부분의 DBMS가 백업하고 복원을 기능을 제공하는데, 실제 백업하고 복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이거 백업하고 복원을 쓰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렇게 물리적인 저장 공간이 하나일 경우에 이렇게 백업이나 복원을 할 수 많이 쓰겠죠. 그런데 요즘에 큰 대용량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미러링이라고 해서 요거 서버하고 요 DB 서버하고 여기에 저장이 들어오면 여기에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이 데이터가 일로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하고 이제 유저들한테 그런 걸 주죠. 근데 돈 없는 회사들은 한 개 가지고도 그것도 억수로 오래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튼 이러한 것들은 그 회사의 인프라가 얼마나 IT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고 안 편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서버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해라 하면 있잖아요. 짜증나 죽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리고 서버실에 들어갔어. 서버실에 들어갔는데 서버가 미러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또 가가지고 자기 상급 사원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누구 대리님 여기 이 서버 혹시 미러 서버 있어요? 이런 물어보면 이거다. 이러면 그 회사 돈 좀 있구나. 미러 서버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미러 서버 그런 거 없는데. 이러면 없구나 돈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예. 아니면 돈은 있는데 미러 서버를 안 뒀다. 그러면 그쪽에 IT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어차피 이 부분은 데이터가 깨지는 문제가 바로 왜 그래요? 디스크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런 디스크도 뭐예요? 소모품이잖아. 그죠? 보통 하드디스크가 3만 시간, 10만인가? 3만 맞지? 근데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통상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5년에서 8년 사이에는 디스크를 백업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추가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데이터 다 날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나와야 돼요. 회사 그만두고 책임까지, 소송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DB를 만질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과정인데 그냥 빨리 보고 이거 넘어갈게요. 예전에 여러분들 오프라인일 때는 전부 다 이거 뭐예요? 거래명세서. 맞죠? 영수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것 때문에 격리라는 직군이 있죠. 격리. 맞나요? 예. 출납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뭐 하겠다? 대용량이란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거래처가
너무 많고 이러다 수출도 기업이 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맞나요? 너무 많은데 사람 혼자 하기에 너무 힘든 거야. 짜증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발전된 게 바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죠. 메모장이나 특히 많이 쓰는 게 엑셀이죠, 엑셀. 엑셀을 써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어떠한 컬럼이랑 이런 것들을 해서 뭡니까 피벗 테이블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엑셀 잘 쓰는 사람이 제 때는 제 이전 사수들까지만 해도 엑셀 잘 쓰면 대빵이었어요. 왜? 관리 잘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뭡니까 PK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죠. 맞잖아요. 예. 누가 중복을 이렇게 알아줄 건데 이거야 몇 개 안 되니까 보면 대충 아는데 이게 막 수십만 개 된다고 쳐봐. 그러면 바비큐이 또 저 밑에 바비큐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 맞잖아. 그죠? 그래서 데이터 중복 또 어디까지는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불일치 위험이 상당수 많았고, 또한 이건 파일로 관리를 되다 보니까 공유를 안 걸어주면, 맞죠? 파일에 대해서 공유를 안 걸어주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 사람 거 받아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수정을 하고 하면 그 사람 파일도 동기화가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또 작업하고 금마한테 또 던져줘야 되잖아. 아니, 지랄 같다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파일 시스템도 한계를 드러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했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다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SQL문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는 SQL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SQL이라고도 부르고, 이 SQL문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구조화된 지리어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DBMS 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DBMS의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입력, 인서트, 그리고 관리는 그냥 쭉 보는 거 셀렉트 하면 될 거고, 추출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낼 수도 있고, 조건을 줘서. 그래서 이러한 SQL문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DB 좀 다룬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층형,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60년대에 이제 계층형, 이거, 노드 형태로 이렇게 계층형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다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구조 자체를 바꾸기가 상당히 짜증나요. 그리고 아울러 접근 유연성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트리셋에서 봤듯이, 이렇게 여러 개의 비교를 하게 되죠. 그죠? 찾아 들어가는데, 임의의 검색 자체가 어려워요. 주소 찾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어진 상태, 이 상태라면 여기에서 검색하는 건 빠르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걸 끌어내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사장됐죠. 없어요. 요즘에 안 써요. 그 다음에 망형이 이걸 좀 해서 이거는 거의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대다 관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효과적이고 빠른 데이터 추출이 돼요. 그리고 내부 포인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가 만든 놈은 잘 알아. 근데 이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이 이걸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쪽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는 주소를 따라서 다 계속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대다를 지원하다 보니까 얘하고 이래 들어오는 거, 이것도 어디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
위로 따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서 분석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쓰겠어요? 안 쓰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관계형이 바로 릴레이션입니다. 릴레이션 DBMS가 등장을 했고요. 69년도에 EF 코드라는 수학 모델에 근거해서 나온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는 최소 단위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개체라고도 합니다. 테이블을. 개체라고도 하고 엔티티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컬럼. 이게 컬럼이죠. 그죠? 이거 뭡니까? 로우죠. 그죠? 예, 이런 형태로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면 어제 잠깐 해봤지만 크리에이트 테이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에다가 뭐 컬럼 아이디 주고 우리가 박캐릭터 타입 20 주고 등등을 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컬럼들을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제 인서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원하는 데이터를 지우고 추출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등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맞나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나 끊을게요.